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저희 화요일은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자, 이제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 이제 네. 마무리 단계인데 4월 초만 해도 장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이 시작되면서 네. 이제 갑자기 이제 B2 아,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시장에서 또 회자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ETF 시장 쪽에서는 영향 없나요? 또 저 ETF 시장에서 또 신용 투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ETF는 일단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하고는 상관없다. 문제 없고요. 예. ETF 시장이 지난해 80조였다가 벌써 네. 이제 4월달에 93조를 돌파했어요. 13조나 늘어나서 이것도 신용 투자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채권 ETF 쪽으로 많이 좀 투자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고 하지만은 ETF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주식 시장에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ETF가 주식을 담는 상품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레버리지 ETF는 신용 투자가 불가합니다. 신용 네네. 융자 불가하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가 만약에 신용 융자가 뭐 해가지고 미수 같은 게 된다고 한다면 원래 2배인데 거기에다가 뭐 2배, 3배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고난도 위험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투자가 없고요. 신용 융자액 잔액이 뭐 2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뭐 보통 이런 거는 코스닥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많이 있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코스닥 쪽에도 ETF가 좀 그 신용 융자로 해가지고 네. 투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코스닥 인버스 150. 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신용 융자에 투자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인버스에도 좀 투자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 융자 투자에는 ETF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일반 주식들이 하락한다고 한다면 ETF도 영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행히 우리 ETF 투자자들은 인버스를 많이 좀 신용해서 투자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버스에 투자했다라는 거는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네네. 하락에 베팅할 때는 뭔가 좀 해지 전략으로 가져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이 비중을 뭐 몇 퍼센트 해라라고 예, 저희가 예.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많이 투자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공격적 투자가 있고요. 이건 뭐 투자 성향 고사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극적 투자형이라고 봤을 경우, 그다음에 위험 중립 안정형으로 봤을 게 공격적 투자는 50% 이상 투자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극 투자는 30에서 50%, 그다음에 위험 중립하고 안정형은 한 1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일부도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나는 오르는 것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버스 투자는 저는 조금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개인 순매수 상위 ETF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죠. 4,600억 원이나 개인이 순매수를 예.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이익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2,700억, 코덱스 인버스가 587억. 그러니까 4월 개인 순매수 1, 2, 3위가 다 인버스 ETF다. 그러면 사실 현명한 투자자들 인버스 ETF를 좀 투자하고 있다라고 네네.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인버스 투자할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누적 수익률에는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1년 투자했는데 10% 빠졌는데 왜 10% 이익이 안 나지라고 약간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시고 왜 이럴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복리 효과로 인해서 인버스 ETF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누적 수익률에 일치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좀 예상이 될 때 인버스 투자가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ETF에서 인버스 네네. 이런 쪽이 이제 개인들에게 네네. 이제 유용한 뭐 해지, 뭐 네네. 심지어 좀 공격적으로는 이제 하방 배팅의 그렇죠. 기회까지도 준 네네. 것이 예전 같으면 개인이 무슨 공매도를 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지수 선물을 매도를 힘들죠. 치겠습니까? 네, 그런 게 맞습니다. 힘든데 네네. 뭐 단기직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아니면 좀 조정이 오겠는데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거 이걸 네네. 지금 팔기는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뭔가 좀 장은 빠질 것 같아 싶을 때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아주 네네. 유용한 수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네. 주간 단위 ETF 수익률에 지금 저 혹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ETF 수익률에도 영향을 줬나요? 네, 한번 지난주 네.
상승 수익률 ETF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게 7.6% 아리랑 K 방산 ETF고요. 그다음에 아리랑 미국 대체 투자 ETF가 5.6%, 그다음에 코덱스 건설이 4.8%, 코덱스 보험이 4.01%, 하나로 원자력이 3.69%, 타이거 200 건설이 3.68%. 주간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는 그 2차 전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특히 이제 보는 게 보시면은 건설주 ETF들이 좀 눈에 띄게 그러게요.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건설주 원자력 ETF가 올라왔는데 과연 그 2차 전지 ETF가 좀 사라지면서 건설주 ETF가 왔는데 건설주가 어떻게 많이 좀 올라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래프 보시면 코스피 건설업 지수와 건설 ETF 주가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건설업 지수 같은 경우는 78.4 올라오긴 했어요. 예. 뭐 파란색으로 올라왔는데 위에 타이거 200 건설과 코덱스 건설이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네. 봤는데 이게 한번 저희 그 PDF라고 하죠.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구성 종목이요. 네, 안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2차 전지 쪽인데. 그렇죠. 예.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퓨처엠이 건설 ETF에 또 큰 비중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 타이거 건설이 24%, 타이거 건설, KB건 32%, 코덱스 건설 24% 있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오면서 같이 좀 건설주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건설주도 뭐 예상치가 1분기 상회하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밸류에이션 해외 수주 뭐 중동 기대되면서 많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네. 그거보다도 포스코 퓨처엠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섹터 분류, 긱스 분류라고 하죠. 이런 분류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약간 안 맞는 사실 2차 전지 예. 분류가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건설주에 포함돼 가지고 이 수혜를 좀 입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전통적인 섹터로 구분짓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ETF sek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반대로 수익률이 좀 저조했던 하락률 상위 ETF, 하락률이죠. 하락률이 높은 ETF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ETF가 마이너스 8.68%, 코덱스 바이오가 7.91, 그다음에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6.53, 헬스케어가 6.42, 그다음에 원유 선물, 헬스케어, 게임, 그다음에 뉴딜도 게임이 마이너스 6% 빠졌습니다. 네. 의외네요. 최근 네네. 들어서 이렇게 증권 방송 같은 데서는 2차 전지 다음으로 바이오를 갖다가 제약바이오, 맞아요. 제약바이오를 많이 이렇게 언급들을 했는데 네네네. 막상 수익률은 네, 수익률은 2차 전지만큼 많이 강하지 않았고요. 한번 수익률을 제가 네.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뭐 6개월 평균 헬스케어 펀드 평균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이 8%, 3개월이 6%, 그다음에 6개월이 12% 정도 되니까 뭐 코스닥 이제 KB 헬스케어 ETF 12%, 타이거 코스닥 바이오테크가 18% 오르는 등 그래서 6개월 정도 보면은 수익률은 뭐 헬스케어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만큼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좀 예. 조정받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기 주도주가 이제 바이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네. 계시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 주목해볼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정책 관련주들 많이들 보시는 것 네네네네. 같은데 원전주도 좀 들썩이고 있는 네,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원전 관련 ETF는 어떤가요? 네, 원자력 ETF가 우리나라에도 2개가 상장이 됐습니다. 예. 작년 6월 28일 날 2가지 ETF가 상장이 됐고요. 지금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있고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뭐 뒤에가 약간 틀리죠. 수익률 같은 경우 1개월에 하나로 원자력은 11%, 3개월 11%, 6개월에 27%. 6개월 동안 많이 올랐네요. 그러네요. 오히려 저 바이오보다 더 그러네요. 많이 올란 참. 상품이 되겠고요. 예. 이 지금 하나로가 하나로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제 에이스가. 계신 곳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에이스 ETF가 해서 2군데 올랐는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똑같이 원자력은 있지만 수익률이 약간 좀 차이가 나더라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런 수익률 차이는 어떤 데서 올까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두 ETF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가장 큰 게 이제 기초 지수가 틀리다라고 봐야겠죠. 첫 번째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는 아이셀렉트 뒤에는 이제 NH증권에서 만든 거고요. 그쪽에서 원자력 관련 기업 중 유사도 스코어 40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제 에이스 원자력 딥서치 같은 경우는 딥서치라는 또 지수 회사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AI에서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쪽은 근데 40종목이고 그다음에 에이스는 25종목.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뭐 사실 뭐 건설주의 포스코 퓨처엠이 있듯이 저희가 예. PDF 안에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고 하죠.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네.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5%, 현대건설 14.98, 한국전력 12%,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한전기술 그래서 쭉 이렇게 종목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에이스 원자력 ETF에 한번 종목을 비교해 네. 보겠습니다. 하나로 원자력은 첫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요. 지금 에이스 원자력은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국전력, 한국물산에서 틀리기 때문에 과연 똑같이 원자력 ETF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종목당 퍼센테이지가 틀리고 어떤 종목의 투자는 조금씩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섹터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이란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각 그 지수가 어떤 종목을 추정하고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 저게 실력인데. 예. 그죠? ETF 이름 보다 보면 어느 회사 건지는 다 보이고 네네. NH 아문지는 NH다 보니까 동네 어디 가나 있는 하나로 마트를 네네, 연상시키는 맞습니다. 하나로. 네네. 하나로. 네네. 그래요. 맞네요. 그래서 수익률 보면 네. 그 이제 우리 또 김 본부장님의 네네. 실력이 또 칭찬 나타나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좀 전에 그 지수는 뭐고 테마는 뭡니까? 그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수를 만들 때 이제 ETF를 만들 때 예. 지수가 있어야 예. 되고요. 지수에 했을 때 처음에 섹터 위주로 갔어요. 뭐 네.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이게 변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원자력 테마는 사실 섹터라는 게 없거든요. 네. 긱스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으로 해서 AI 원자력에 가장 리서치에서 종목이 많이 나오는 걸 찾는 게 이제 테마형 ETF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테마형 ETF는 어느 회사가 과연 잘 만드느냐가 일단 ETF의 중점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보면 또 엔터주 네네. 흐름 좋았는데 ETF도 그렇죠. 엔터 관련 네네. ETF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전에도 아까 엔터 쪽 미디어 쪽 올라간다고 맞아요. 했는데 콘텐츠 뭐, 예. 우리나라에도 엔터 관련 미디어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한번 수익률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뭐 하나로 제가 ETF에서 수익률이 좋다라고 좀 꼬집어 온 것 같은데요, 마치 하나로 FM K-팝의 미디어 ETF가 1개월 수익률이 9.74%, 예.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1%, 코덱스 웹툰 드라마는 마이너스 3%. 와. 그다음에 6개월 수익률은 50%네요. K-팝 미디어 ETF가 50%나 올랐고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29%,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21%인데 한번 종목들이 약간 좀 그러게요. 틀린 게 지금 코덱스 미디어 엔터는 카카오 네이버가 34%나 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JYP가 11%, 하이브가 10% 이렇게 되는데 하나로는요? 그럼 하나로 ETF에 왜 이렇게 6개월 동안 그러게요. 50%나 올랐는지 한번 종목이 뭔지 한번 저희가 짚고 한번 살짝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자, 높네요. 네. 하나로 K-팝 ETF면 하이브가 29%예요. 그럼요, BTS. 예. 사실 뭐 예. K-팝 하면 저희가 하이브, JYP, SM까지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이브, JYP, SM이 합쳐서 이거 뭐 거의 한 60%에 육박하는 그리고 아까 말한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간다고 흐름 하셨는데요. 좋은데, 예.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에서 올라가기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들어갔는데 좀 높은 종목들에 좀 많이 투자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갈 때 K-팝의 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좀 많이 수혜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엔터테인 미디어 검색해서 어떤 ETF에 투자할까라고 만약에 검색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난 하이브에 좀 많이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하이브 비중이 높은 종목에 좀 투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난 미디어라고 한다면 뭐 네이버, 카카오에 좀 나는 이쪽 투자하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코덱스 미디어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름만 보고 아직 ETF를 투자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종목들을 세세히 보시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아쉬운데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신규로 좀 예, 예. 주목해볼 만한 ETF 그렇죠.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신규 ETF가 지금 두 예. 가지가 출시했는데요. 하나로 캐펙스 설비 투자 ETF와 그다음에
에이스의 하이힐드 ETF가 나왔습니다. 캐펙스 설비 투자 ET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서 풍력, 원자력으로 설비가 투자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두산 밥캣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투자 등급의 회사체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빈 본부장님한테 깨알 홍보에다가 아주 막 방송인급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잘하시네. 네네. 청산 뉴스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